차별 없는 민족 포용 정책을 즉각 전면 실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동포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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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국 정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중국 동포 시민단체 연합이 있습니다. 대표 중에 대표들만 특별히 선발해서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남철호 선생님, 우리 범죄예방위원회 관악구지회 남철호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글로벌 한국어센터의 황선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범죄예방위원회 영동포구지회 남연자 대표님, 제2기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회의 우리 하선도 대표님, 금천 다사랑의 양덕자 대표님, 그 다음에 CK 여성위원회 우리 대표이신 이미아 대표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무순으로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우리 남철호 선생님부터 해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있었던 얘기 또 준비했던 얘기들을 좀 솔직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범죄퇴치본부 관악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남철호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학교 주변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30여 명의 정지원이 있습니다. 저 본인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출신이며 중국에서의 직업은 흑룡강성 축구팀 직업운동원이었어요. 그리고 직업 감독도 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새출발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 그 외 일반 사업자로 트레일러 화물차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할 문제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로는 이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 한 분이 국민 건강에 가입하면 성인 자녀분들도 특히 미혼자 성인 자녀를 얘기합니다. 부모 밑으로 10,000원만 추가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외국 동포들에게 준 큰 혜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019년 1월부터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란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4, 5만원 보험료가 이미 인상된 상태에서 지금 한 부모가 보험료가 얼마가 되면 112,850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 따로 자식 따로다 보니까 부모가 112,2,850원을 낸다게 되면 자녀도 따라서 112,850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동포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중국 사회 그 조선민족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조선족은 자식 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게 되면 한 가정에 모친 보험료에 자식 둘까지 합하게 되면 112,2,850원 곱하기 3을 한다게 되면
33만 8,550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매달마다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외국인 동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서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 치료하지 않았어도 장기간 치료할 병명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렸다. 당연히 암에 걸리게 되면 그에게 치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극소수의 이분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외국 동포들이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만 얘기합시다. 이제 얘기하는데 60, 80, 6, 7만 명이라는데 85만 명으로 계산한다게 되면 그게 우리 귀한 분들 빼고 한 25만 정도를 생각하면 60만 명이라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확률을 보게 되면 저희 알기로는 5%도 안 되고 그래서 한 3%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 이런 극소부분이 이분들 때문에 우리 이만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으로 핑계로 국가의 부족한 부채를 우리 외국인들에게 충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부족한 부채 외국인들에게 충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합리한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외국 동포들을 위해 새로운 법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권해합니다. 희망컨대 예를 들면 환자 한 명당 의료보험에서 주는 혜택이 7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주의 시간을 따라 50에서 70% 시간에 이걸 조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우리가 좀 연구조사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주 시간이 10년 이상의 된 사람은 70%의 혜택을 받는다게 되면 7년에서 10년여간에는 65%, 그다음 5년에서 7년여간에는 60%,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55%, 1년에서 3년 50%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게 되면 합리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되며 이렇게 된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적게 입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새로 나온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의료보험법제를 하루빨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생생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를 한 가족에 가족이 3명 있으면 3명이 다 따로 지역가입자 보험을 다 내야 되는 현실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그 비용이 30만 원, 40만 원 된다면 이건 너무 부담 현실이에요. 빨리 이거 바꿔야 되는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약속 6시까지 행사전을 쓰기도 남아 있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한국 글로벌 한국무예센터 회장님, 환선영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이네요. 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한부모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이주 여성 한부모들이 단체입니다. 그동안 많은 한부모들을 위해서 특히 국적 없는 한부모들을 위해서 그 정책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는 한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들이 이 세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어떤 규정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정부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하는 내용으로 가정에 대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9년 재외동포법이 발표되어 중국동포 사회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국 동포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인력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면에서 변화되었고 매년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작은 집단, 가정입니다. 20년 전 중국 동포들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국에서 또 자녀를 돌보며 또 부모를 모시고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부부가 서로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해체되며 아이들이 방치되고 노인들이 이지할 곳이 없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울분들, 그런 슬픔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슬픔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질 때 우리 사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범죄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볼 때 일본이나 혹은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족 중 먼저 온 사람들이 그분이 그 나라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또한 거주하고 있는 동안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경제적 여건이 된다 할 때 영주권을 주고 그 가족들이 올 때도 그 가족한테도 영주권을 줍니다. 그야말로 F4죠. 그리하여 우리나라 그 나라에서 취직하거나 자녀들이나 부모들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안정되고 행복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풀리지가 않아서 현재 이 기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기본권이 지켜지는 정책이 개정되길 저는 강력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을 영위하시는 우리 한성년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명자 대표님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관계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말 땡기세요. 네. 땡기세요. 자, 저는 사단법인 범죄퇴치운동본부 영동포 지회장 남명자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표고요. 외국인 도움센터의 센터장이고요.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하게 얘기할 것은 우리 불법 취업자를 양산 또는 부추겨 선량한 범법자를 만드는 점. 이게 뭐냐면요. 중국 동포들이 귀화 신청을 한 후 귀화 허가 결정이 될 때까지 국적 대기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은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근로자를 제한하고 있어 취업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 원천 봉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한 일선 충당에 어려움이 있고 국적 대기자 입장에서는 취업의 기회를 원천 봉쇄를 당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유효 인력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력 감소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나 이런 자연스러운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적 대기자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도 아니면서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취득을 코앞에 두고 마음이 희망이 부풀어 설레기보다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장벽에 가로막히는 난관을 만남으로 실망감과 좌절감을 먼저 맛보는 고통으로 인해 높아진 귀하의 문턱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요. 국적 신청하게 되면 취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취업하게 되면 일단 적발이 되면 벌금 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적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의장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만든 이 외국인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조직인데 올해 뭐 조금 열심히 한 보상인지 의장을 선출해 줘가지고 올해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토론 내용은요. 한국은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제동포법에서 보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든가 독일이든가 제동포가 본국의 국적을 가지고 싶을 때는 아주 쉽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본국민이 제외동포가 본국에 돌아가서도 많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요.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불가리아도 대한민국보다 제외동포 정책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3.1 운동의 100주년이죠. 한국 분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제외동포 정책에서는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영토가 작죠. 제외동포제는 이사장님께서는 740만 동포가 바로 경제와 문화 영토. 740만 동포가 손을 잡으면은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을 보면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실패율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해외 전반을 놓고 본다고 할 때 한국어를 장악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선진적인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중국 동포가 보편적으로 민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200만이라는 한국의 인재들을 기반으로 한 중국 시장에서 또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중국 시장에서 한국 회사들의 수확은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요? 지난 20년간의 제외동포 정책, 특히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을 놓고 보면은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동포를 진짜 우리 동포로 생각하였고 그에 대응한 좋은 정책들이 나왔다면 중국 동포와 한국 기업들이 일체가 되어서 중국 경제에 더 많은 공헌도 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주로 중국에서 기계 설비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입하는 설비는 한국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없어요.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는 한국에서 만들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의 내륙 지역에는 한 개 기업으로서 전 세계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설비를 수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11년을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에 진짜 좋은 기술과 기계업체가 많아요. 제 생각에 한국 기업이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산업에 끼어들었다면은 이 분야의 현대 또는 삼성 기업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산의 그 많은 기계 기업 중에서는 아직 그럴만한 스타 기업이 탄생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인구 절벽으로 현재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고 있죠. 듣기로는 뉴스를 보면은 130 몇 조 원을 썼는데도 큰 효과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가 80만이 넘어요. 이 80만 넘는다는 인구가 한국에서는 한국인보다 더 낮은 범죄율에서 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 80만 인구가 모두가 한국적이 아니라지만 한국 인구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인구 절벽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 보충을 충분히 해줄 거예요. 80만을 보충해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가치를 승인하는 대신에 이 80만의 인구가 도리어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현재 분단국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80만 중국 동포도 포용 못한다면 그럼 북한의 2,500만을 어떻게 포용하겠어요? 그러면은 통일이라는 것은 그저 꿈도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현재는 이미 혁신 경제 시대입니다. 중국에는 이미 무인 가게 또는 무화폐 시대, 다 전자결제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넘나리 잃었던 카풀 택시도 중국에서는 택시가 아주 자유롭게 선택해 탈 수 있어요. 한국은 중공업으로서 경제 부흥을 이뤄냈고 또 반도체 산업으로서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일본에서 신화 같은 소니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삼성은 소니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에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데 올해 뉴스에 보게 되면은 삼성 실적이 대폭 하향하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후에는 무슨 경제냐? 반도체 후에는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무슨 것이 더 많이 필요하냐면은 혁신적인 두뇌가 필요해요. 그럼 혁신적인 아이템은 어디서 나와요?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진 두뇌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 주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계에서는 특히 해외 산업계에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혁신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재외동포는 특히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국내에 들어온 분들은 이분들이야말로 내국인들과 5천만 내국인들과 같지 않는 생각을 가진 두뇌를 가진 소유자입니다. 이 5 주제를 이야기하는 결론은 재외동포, 특히 중국동포를 더 많이 관심하고 그 가치를 더 많이 중시하고 발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 살고 있고요. 소통과 화합으로 복지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다사랑 운동본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양덕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인 장기 요양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령화 시대에 우리 동포들의 노인 체류 문제와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동포분들이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은 F4 비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F4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하면 일을 못해서 폐지를 많이 죽고 계십니다. 이 폐지를 줬다가는 사고도 많이 당합니다. 이 차들이 저거 하면서 차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안 보여서 이게 폐지 사고를 많이 당해서 어떤 분들은 움직이지도 못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도 뜹니다.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목적은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자식들을 하루벌이를 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국적을 영주권으로 변하든지 이제 국적을 하든지 하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어느 만한 소득의 기준이 있어요. 이 소득의 기준이 도달하지 못할 때는 신청이 안 됩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요. 저희 남편이 영주권인데 이걸 국적을 신청하려면 우리 하루살이로서 이 그만한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을 좀 완화시켜서 이 하루살이거리를 하지 않고 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비자 문제로 있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법무부라든가 각 그 주요 분야에서 좀 이런 문제를 좀 다시 토론해서 좋은 정책을 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문제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노인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서 있으면 이제 각 구라든가 이렇게 훑어보면은 저희는 금천구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보다라면 이제 겨울철이고 여름철이고 할 것 없이 이분들이 공원에 나와 앉아 계세요. 공원에 앉아 나와 계시는 분들을 볼다 할 때는 거의 다 이제 중국 동포들이 경제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거주 환경이 너무나 미약해요. 지하에서 살던가 이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탐탐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이래 바람을 쐬고 들어가시고 하는데 우리 그 국적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노인정이라도 있어서 오고 가고 활동할 때가 있고 복지관이 있어서 오고 가고 활동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나니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런 분들이 거의 비자들은 다 F4예요. 연장만 하고 불법만 안 하면 여기에서 나가라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래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은 그냥 우리 동포분들만 심각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이어져 가지고 길게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안 아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건강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어요. 비싸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건강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어요. 이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장기 요양보험을 본다 할 때는 개인이 15%만 부담해요. 15%만 부담하고 외에는 나라에서 부담해요. 이 고령화 시대로 가면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단순한 동포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한국 사회적 문제도 가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이제 각 동포들이 많은 지역에 고령화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어떠한 활동 장소를 해서 미리부터 치매 교육이라든가 치매 예방 활동 같은 거랑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제안으로 제가 서울시에도 였고 구청에도 였고 몇 번을 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게 동포라 하는 데서 밀려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위에서 우리가 이제 모여가 이 포럼을 하면서도 이걸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앞에 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2분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CK 여성회 사단법인 회장 이미화입니다. 저희 단체는 2013년에 시작하여 서남권 지역, 경기 지역 등 지역 봉사활동하는 봉사단체이고 지금껏 5년 동안 1000여 번의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 봉사단체보다 훨씬 저는 많이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200여 명 주회원들로 자영업하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흥룡강성 출신이고 혜림시 김자진 장모님이 설립한 학교에서 졸업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1995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재외동포법 시행 20년인데 저는 한국 생활한 지 25년이 넘었네요. 1995년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물론 다 그렇게 고생했지만 일찍 나올수록 고생 많이 했겠죠. 제가 오늘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재외동포 국가기술 자격증 제도입니다. 단기 체류로 입국한 자, 비자 여러 가지 비자가 있죠. 2가지 비자가 많은데요. 만기자, 결혼 비자, 결혼 중단자 이런 사람들이 재외동포 국가기술 자격증 제도에 맞춰 컴퓨터 관리 자격증, 세탁 기능사 자격증, 제과, 제빵 자격증, 용 자격증 등 아까 보니까 한 15개 자격증을 100만 원 이상 돈 들여서 매일 학원 다니고 돈도 없지만 시간 내서 이렇게 따서 F4 체류 자격증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하여 또다시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에 뛰어들어 불법 취업으로 처벌받고 또 벌금하여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사대 보험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엄연히 정부에서 범죄 행위로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다문화는 이런 정책에서 제외되고 혜택도 많은데 왜 우리 동포들은 항상 배제돼야 합니까? 이 나라 정치인 기관들 어느 누구도 포용하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와 같은 존재인 것 같은 기분입니다. 빚내서라도 이런 쓸모없는 제도를 따라야 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